제가 이 머리카락이 정말 얇았었는데 이 를 활용해서 정말 큰 효과를 봤습니다. 이 자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대박인데요? 이게 액상이 좋아요? 폼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답을 좀 말씀드리면 바로 정답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 200% 미녹시딜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돈이나 시간을 모두 날리게 될 거예요. 풍성. 첫 번째는 정보가 좀 섞여서 그렇긴 한데, 혹시 탈모약은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들어봤죠. 탈모약 만지면 뭐 기형아 생긴다거나 체내 금방 흡수된다거나 그런 얘기 실제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녹시딜 바를 때 면봉으로 발랐거든요. 만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덜덜 떨면서 발랐는지.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미녹시딜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 뭐 전혀 없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미녹시딜을 바르셨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면봉이나 붓으로 발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뭔가 바르는 게, 손으로 바르는 게 찝찝했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녹시딜은 손으로 두피에 직접 도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면봉이나 붓으로 바르면 편하기도 하고 손에 묻지 않는 데다 훨씬 꼼꼼하게 바를 수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약은 제대로 된 용량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써야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미녹시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권장 사용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양이 정확하게 우리 두피에 흡수되어야 비로소 우리 머리카락이 굵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면봉 솜에 묻혀서 바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녹시딜 대부분이 솜에 흡수돼 버려서 정작 두피까지는 약의 전달이 거의 안 될 거예요. 저는 바르는 것만에 집중했지 어느 정도 양을 바르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약을 바르면서 용량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많더라고요. 손으로 바르시고 그냥 손을 씻으시면 돼요. 사실 흡수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해로운 것도 아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최악의 실수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여성분들은 머리카락이 좀 길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머리카락이 얇아서 바르게 된 거잖아요. 뭔가 머리카락에 막 이렇게 직접 발라줘야 굵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쵸, 직접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피 트리트먼트 막 이렇게 원래 샴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결을 이렇게 막 발라주신단 말이에요. 보통 귀 아래쪽에. 그런 것처럼 미녹시딜도 그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건 미녹시딜의 작동 원리를 전혀 모르시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정말 아무 효과 없습니다. 사실 저도 면봉으로 모발 끝에만 바르긴 했는데 뭔가 그래야 끝머리가 굵어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없을 것 같죠? 정말 뜨끔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미녹시딜 영상을 제가 찍는다고 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강조해야겠다 생각했던 게, 미녹시딜은 손으로 두피에 바르는 거예요. 두피에 흡수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내니까 이건 제발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진짜 몰랐네요, 원장님. 그리고 저는 면봉에다 찍어서 발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양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의사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제품이니까 양 좀 많이 발라도 되죠? 아니죠. 일단 미녹시딜을 뭔가 내 두피에 손으로 직접 바르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용량이나 사용 횟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량이 두피에 제대로 작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너무 적은 양을 바르게 되잖아요. 두피도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을 거쳐 흡수되는 양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또 너무 많이 바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쉐딩이라고 머리가 빠지는 그런 증상들이 너무 극심하게 와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머리카락 빠져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을 못했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 모낭이라는 애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뭔가 이 모낭 주변의 환경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 휴지기 탈모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미녹시딜이 어떻게 우리 모낭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느냐?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혈관 확장제로 쓰이던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낭으로 가는 그 혈관이 갑자기 확장이 되면서 영양 공급과 산소가 확 늘다 보니까 모낭들이 화들짝 놀랄 수가 있는 거예요. 뭐야, 뭔가 이상해, 나는 겨울잠 자야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우수수 머리카락이 빠지는 휴지 탈모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욕심내서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는 적절한 양을 한결같이 꾸준히 바르면서 모낭이 놀라지 않게 하는 게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원장님,
저는 하루 2번 바르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네. 사실 귀찮은 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이 출근해야 되는데 막 머리가 떡져 보이는 게 이게 너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바를 때는 한 10분 있다가 바로 그냥 씻어내고 출근하거든요. 안 그러면 머리가 너무 기름져 보여요. 피디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바르자마자 10분 만에 씻어낸다고요? 이건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액상형을 쓰시든 거품형을 쓰시든 바르고 나면 순식간에 뭔가가 막 흡수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씻어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의 피부, 특히 이제 이 두피도 일종의 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장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물이 모낭 주변까지 흡수가 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소 2시간에서 4시간까지는 그대로 두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특히 샴푸를 하실 거라면 적어도 4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약효를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사람 만나는 일이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떡져 있으면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데 그럼 저 아침에 도포하는 거 좀 포기할까요? 그럼 안 되죠. 머리카락이 굵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2번씩 발라야 합니다. 피디님, 시험 잘 보려면 예습이랑 복습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복습이요? 둘 다 해야지 뭐 복습이에요. 마찬가지로 미녹시딜도 일단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루 2번은 그냥 필수예요. 제가 이따가 떡지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도포하는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입니다. 탈모의 굿모너 샴푸.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미녹시딜 좀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안 썼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미녹시딜은 의사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그냥 바로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고요. 사용법 자체도 그만큼 쉽고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이 귀차니즘이 이 간단한 사용법마저 이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귀찮아서 내가 도저히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미녹시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용법을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두피에 바르는 건데 손으로 바르는 겁니다. 면봉이나 붓 이런 식으로 미녹시딜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바른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벌써 이제 바른 지 15년이 됐는데 이 손으로 바르거든요. 근데 손에 털 한 가닥조차 없습니다. 액상 타입은 보통 스포이드, 이 스포이드가 통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두피에 직접 바르라고 해요. 그럼 스포이드를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 1mm라고 눈금이 나와 있어요. 그럼 1mm 기준으로 하루에 2번씩 쓰면 이게 딱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그리고 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로게인 폼을 활용해서 이제 바르게 되는데 이거 되게 재미난 게 이 뚜껑조차 못 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에 이 홉이 있거든요. 이 삼각형을 맞춰야지 이 뚜껑이 열리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이게 삼각형을 딱 맞춰서 탕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뚜껑 기준으로 절반 그렇게 해서 2번 바르는 게 또 정량입니다. 그리고 2번 사용하라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시간 간격을 어려워하시는데 최소 8시간은 지나서 또 다시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간격을 너무 강박적이고 이게 내가 언제 몇 시 했는데 몇 시간 지났네 이렇게 재면서 하지 말고 그냥 하루 2번이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굳이 시간을 막 그렇게 강박적으로 재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원장님, 근데 미녹시딜이 액상형과 폼 타입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어떤 걸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한 10년 가까이는 액상형을 써왔고요. 커클랜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는 현재 이 로게인 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액상이 좋아요, 폼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답을 좀 말씀드리면 바로 정답은 똑같아요. 사실 코어 성분인 이 미녹시딜 자체는 동일하죠. 하지만 제형이 다르면 사용하는 이 부형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감에 있어서는 꽤 차이가 큰 편입니다. 이게 매일 써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감 자체가 이 장기 도포를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결국 폼이나 액상이나 효과는 동일한데 사용감만이 틀리다는 거죠? 맞습니다. 액상 미녹시딜의 경우 액체다 보니까 막 흘러내려요. 이게 막 스포이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이마로 막 주르륵 막 흘러요. 저는 사실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이 길 따라 머리카락이 막 났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난처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점도가 높다 보니까 떡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미녹시딜이 떡진다는 말이 나온 게 사실 이 액상형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면 로게인 폼 같은 경우에는 이 떡지는 그런 불편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당연히 이제 프로 탈모인이니까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이 로게인 폼을 바르고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로게인 폼 발랐는지 아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어요. 만약 사회생활 때문에 이 떡지는 게 너무 걱정된다면 로게인 폼을 한번 발라보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15년차 프로 탈모인인 이건민 원장이 왜 액상에서 로게인 폼으로 갈아탔을까요? 바로 지루성 두피염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액상 미녹시딜에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분이 두피에 닿잖아요. 그러면 가려움이나 건조함을 유발하기가 쉽고, 특히 저처럼 이미 지루성 두피염을 앓고 있는 탈모인들에게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로게인 폼에는 이런 성분이 없어가지고 두피 자극이 훨씬 적고 사용감도 깔끔한 편이에요. 저 로게인 폼한테 이런 한 푼 안 받았어요. 저도 프로 탈모이니까 막 이것저것 써보면서 느꼈던 제 실사용 후기예요. 아까 로게인 폼 떡지지 않게 바르는 꿀팁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뚜껑에 짜서 쓰지 않습니다. 저는 프로니까요. 자, 이걸 이렇게 뚜껑에 짜는 게 아니라 여기 손에다가 손 자세가 이래요. 왜냐면 두피에 바를 때도 이 자세로 해야 되니까 이 자세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해서 손등에다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대박인데요? 야, 이게 떡지는 게 액상이든 폼이든 두피에 바르고 이렇게 막 분지르면서 머리카락에 발리기 때문에 떡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지지 않게 바르려면 두피에 바르고 그 부분에서만 직접 흡수를 시키게 되면 떡이 거의 안 집니다. 근데 사실 초심자는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얼만큼 발라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이 감이 생기려면 진짜 많이 써봐야 돼요. 이제 살다 제가 로게인 폼 짜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니. 뭐든 잘하려면 연습해야죠. 프로 탈모 경력은 뭐 거저는 건 줄 아세요? 근데 이게 폼이라서 면적이 막 이렇게 넓으면 펴 바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탈모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 로게인 폼을 활용해서 그걸 다 꼼꼼히 바르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또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탈모 범위가 넓을 때는 액상 제형을 활용해서 바르시는 게 훨씬 수월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15년차 프로 탈모인으로서 액상 미녹시딜 도포 노하우를 또 공유해 드릴게요. 그 치트키는 바로 물파스 공병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 스포이드를 활용해서 이 두피 면적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가면서 이제 바르다 보면 머리카락에 떡지는 걸 넘어서 그냥 두피 전체가 아주 흥건하게 젖어버리거든요. 이럴 때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물파스 공병, 요 열어보면 이렇게 완전 물파스 형태잖아요. 여기에 액상 미녹시딜을 담아서 그냥 쭉쭉 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액상이 너무 과하게 덧발리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아주 손쉽게 넓은 범위를 균일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엄청 획기적이네요. 귀찮아서 미녹시딜 못하겠다는 분들에게 이거 정말 좀 꿀팁이에요. 피님은 미녹시딜 바르면서 오히려 머리가 더 빠지는 경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저는 미녹시딜 바르니까 머리카락이 좋아지는커녕 자꾸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이거 저한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약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걸 쉐딩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미녹시딜 도포하다가 대체로 언제 가장 많이 포기하는지 아세요? 보통 이 쉐딩 현상을 경험하는 이 한두 달 차에 괜히 미녹시딜 시작해서 머리만 더 빠졌어, 이렇게 그만두시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이 쉐딩은 모낭의 사이클을 이해하면 바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낭의 사이클은 크게 3단계로 돌아갑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3가지로 돌아가게 되고, 이 성장기에는 머리카락이 굵고 길게 자라는 시기예요. 전체 모발의 85에서 90%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퇴행기, 성장을 멈추고 쉬는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은 휴지기인데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생성될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이때 머리카락이 아주 작고 비루해지는데 얘네가 먼저 빠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낭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친구라는 거예요. 모낭 주변 환경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모낭은 일단 놀라서 자기 사이클을 멈추고 기존의 모발을 강제로 휴지기로 보내버립니다. 그만큼 모낭은 예민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원장님 때문에 금연하고 나니까 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금연을 잠깐 후회했었는데 이것도 쉐딩인가요? 맞죠. 근데 저 때문이라뇨. 제 덕분에 금연을 하신 거죠. 그리고 금연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혈관 수축이 사라지면서 모낭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쉐딩이 발생하는데 어때요? 지금은 괜찮죠? 진짜 원장님 덕분이죠. 제가 사실 머리카락이 금연하고 나서 2달 넘어가니까 완전 건강해진 게 피부로 느껴진다니까요. 우리가 미녹시딜이든 어떤 시술이든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모낭은
이거는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우선 약하고 가늘어진 기존의 머리카락들이 먼저 빠집니다. 하지만 이걸 참고 버티다 보면 휴지기로 들어갔던 모낭에서 더 굵고 건강한 새 모발이 다시 힘차게 자라나게 될 겁니다. 저를 믿고 6개월만 정말 발라보세요. 그럼 얇고 비루했던 우리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분명 굵고 건강해질 겁니다. 아, 근데 혹시 미녹시딜 부작용 따로 없어요? 미녹시딜은 바르는 제품이다 보니까 두피 자극감, 두피 트러블 약간 이런 게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보습을 위해서 스킨 로션,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선크림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바르잖아요. 근데 이런 도포제들이 얼굴에 트러블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습을 위해서 혹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이득이 더 크니까 정말 꾸역꾸역 바르는 거예요. 하지만 미녹시딜은 어떨까요? 뾰루지 하나만 생겨도 덜컥 환자분들이 겁을 먹고 중단을 하세요. 근데 경미한 정도고 또 참을 수 있을 정도면 그냥 계속 바르시면 돼요. 사람들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야지 나한테 맞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가려운 게 좀 더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잠을 못 잘 정도거나 낮에 일을 못 할 정도다? 그건 경미한 게 아닙니다. 그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이 자꾸 절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본인이 본인들한테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미녹시딜을 발라서 뭔가 자극이 된 거면 두피에 염증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로 가렵다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제가 외래에서 사실 환자분들과 실갱이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진짜 가려워가지고 못 바르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려울 수 있죠. 하지만 일상생활이나 수면을 방해할 정도라면 분명 두피의 변화가 생겨야만 됩니다. 근데 이 가렵다는 증상 이렇게 호소하는 게 언제 좋아지는지 아세요? 좋아지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이게 바로 머리카락이 굵어지잖아요. 그럼 이 환자분들의 가려움증도 동시에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가렵다는 얘기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려우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한 일주일 그만 썼다가 다시 써봐야 돼요. 아, 원장님 진짜 이거 너무 귀찮고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요, 피디님. 탈모 치료제가 뭐 여러 개 있나요? 2개밖에 없어요. 프로페시아랑 로게인폼.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안 한다는 건 그냥 50%를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쓰게 하고 싶은 게 의사 마음이죠. 그래서 일주일 그만했다가 다시 썼는데 그때도 일을 못할 정도로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끊어도 된다고 할 줄 알았죠? 절대 아니죠. 기저에 지루성 두피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미녹시딜 도포가 이 두피염의 증상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가려운 거예요. 그럼 이 기저에 있는 지루성 두피염을 치료하면 이 가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홈케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샴푸를 일단 바꾸셔야 되는데 제가 좋은 지루성 두피염 샴푸의 기준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어요. 우선 세정 성분인 계면활성제가 자극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지루성 두피염이 개선되려면 징크피리치온, 클린바졸, 피로토노라민 이 세 가지 성분이 높은 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샴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거 구모다 샴푸 쓰면 되나요? 맞아요. 탈모에 굿모나 샴푸. 제가 성분을 다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샴푸통 뒷면에 보면 성분표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지금 쓰는 샴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근데 샴푸도 바꾸고 했는데 계속 간지러우면 어떡해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진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메디컬 헤드스파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무려 1시간 20분 동안 두피 스케일링을 받는 건데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거쳐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샴푸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피지, 각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한데 뭉쳐 아주 단단한 막을 형성하는데 이런 막들을 아주 손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미녹시딜을 도포해주게 되면 가려움이라든가 따가움 이런 것들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확산성 탈모라고 해서 너무 탈모 범위가 넓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로게인폼 반뚜껑으로 충분히 다 덮지 못할 정도로 탈모 범위가 아주 넓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미녹시딜을 도포하는 게 아니라 복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국 미녹시딜! 원장님, 저도 이제 미녹시딜 바르는 거 말고 그냥 먹는 걸로 할래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키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미녹시딜은 바르는 게 최우선이에요. 환자분들이 저 귀찮아서 도저히 바르는 건 못하겠으니까 빨리 먹는 거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저는 절대 처방 안 해줍니다. 왜냐면 먹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신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복용이 필요한 분들께는 말 안 해도 제가 알아서 처방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먹는 분들의 경우에는 미녹시딜 도포를 안 해도 되냐?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먹고 바르고 둘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평생 이 먹을 걸 계속 할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당연히 탈모는 극복될 거고요. 그때는 복용을 중단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막 도포하라고 하려고 하잖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끊을 것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바르는 것을 함께 시작해야죠. 근데 어디서 보니까 이게 고혈압약이고 이게 되게 위험해서 처방을 안 해주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녹시딜 자체가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다가 이게 쓰다 보니까 다모증이라는 부작용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 부작용을 이용해서 이제 머리에 발라주는 외용제가 나오게 됐고요. 현재는 또 이게 바르다가 또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먹는 게 저용량으로 또 나와가지고 현재 탈모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먹으면 혈압이 많이 떨어지나요? 아니요. 여기서 핵심은 저용량 미녹시딜이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이 미녹시딜 한 알, 그 용량은 5mg이고요. 탈모 치료를 위해 권장되는 용량은 여성의 경우 4분의 1알, 1.25mg이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4분의 1알에서 반알, 그러니까 1.25에서 2.5mg까지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는 얼마큼의 용량이 필요하냐? 성인과 소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12세 이하의 소아일 경우에는요, 유지 용량으로 1.5알에서 6알입니다. 12세 이상 성인에서는 무려 2알에서 8알까지도 복용이 가능해요. 보통은 이제 5알에서 한 8알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엄청 많이 먹어야 혈압이 조절되는군요. 그쵸. 그리고 주요 부작용으로는 겨드랑이, 콧수염, 볼, 이마, 팔다리 등에 털이 나는 건데 사실 이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효과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나 눈꺼풀, 손발이 붓는 부종이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인데요.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저의 하루 브이로그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보면은 오전에는 막 얼굴이 퉁퉁 부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찐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브이로그 끝 무렵에 보면 완전 헬스케지는 게 붓기가 다 빠져서 그래요. 이게 먹는 미녹시딜 때문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흔한 부작용일 수 있구나. 이건미 원장도 복용하고 겪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원장님은 본인이 하시는 것만 환자분한테 권하시는군요. 아, 진짜 길에서 믿음이 가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나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탈모는 미용이라고요. 그래서 미용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잘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왜 드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 풍성해 보이는데? 제 과거 사진을 벌써 잊으셨어요? 보시면 이러니까 제가 먹었죠. 근데 이미 좀 많이 풍성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좀 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한계점을 말씀드릴게요. M자 헤어라인에서는 이제 미녹시딜의 한계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때는 모발 이식 해야 됩니다. 제가 모발 이식만큼은 정말 잘하니까 M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원장님 저 진짜 이제부터 열심히 하려고요. 그럼 미녹시딜만 바르면 머리카락이 굵어질 수 있는 거죠? 탈모라는 게 그렇게 쉬웠다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왜 다 대머리였겠어요. 탈모 치료는 약 하나만으로 그냥 딱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녹시딜의 효과를 200%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너지 관리들이 있습니다. 미녹시딜 단독으로 탈모의 진행을 막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탈모 환자분들한테 밑 빠진 독 예시를 굉장히 많이 설명드려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그냥 빠져나가죠. 맞아요. 물이 쌓이지 않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을 더 붓자 이게 아니라 밑을 막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같은 먹는 탈모약입니다. 따라서 남성 탈모에서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이런 먹는 탈모약 없이 탈모 치료를 한다? 이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탈모약을 먹어서 밑을 막았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부어야죠. 그게 바로 미녹시딜입니다. 간혹 남성인데 탈모약은 복용하지 않고 미녹시딜만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미녹시딜은 이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혈류에 영양소가 있냐 없냐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낭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건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는데요? 모발 건강에는 철분, 비오틴, 비타민 D, 아연 이런 영양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각각 단일 제조로 복용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영양연구 쪽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기관은 바로 하버드인데요. 이 하버드에서 발표한 영양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이 피라미드를 보면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중요하게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챙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토양이 과거의 토양처럼 미네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전의 사과가 지금의 사과와는 영양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영양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서 종합 비타민은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되는 거고요. 비타민 D의 경우에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이 광합성을 막기 때문에요. 따로 복용해줘야 되는 필수템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탈모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탈모라는 게 건강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나빠지고요. 건강이 좋아지고도 가장 마지막에 좋아지는 게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 건강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을 잘 챙겨야 결국에는 탈모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건강도 챙기고 머리도 좋아지고 와 완전 일석이조인데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일단 술, 담배는 너무 기본이잖아요. 다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역을 떨구게 되고 모낭을 약화시켜 모발이 가늘어지는 결과를 초래시킬 수 있어요. 완전히 근데 현대인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불가능한데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어딘가에 몰입하잖아요.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운동은 복싱인 것 같아요. 막 안 맞으려고 막 이렇게 갖은 애를 쓰다 보면 이 운동되죠? 또 몰입하죠? 그래서 탈모인들한테는 복싱, 러닝 이런 운동을 전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은 수면 관리인데요. 저는 환자분들께 12시 전에는 무조건 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소 7시간 이상 그렇게 주무셨을 때 이 탈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잠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나오는 그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이 두 호르몬이 탈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나오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주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니까 막 새벽 2시 이후에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탈모 관리 망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늦게 자거나 덜 자면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되고요. 멜라토닌의 보호 효과는 약해져서 모낭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해 DHT 공격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아, 저 맨날 새벽 2, 3시에 자는데 7시간 이상 자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게 아니었네요. 오늘부터 진짜 무조건 12시 전에 잘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미녹시딜 200% 활용하는 법 확실하게 배우셨죠? 미녹시딜은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직접 두피에 바르셔야 됩니다. 면봉이나 붓으로 머리카락 끝에만 바르는 건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또 미녹시딜을 바르고 한두 달 사이에 머리카락이 막 빠지는 이 쉐딩 현상은 약이 작용해서 약한 모발을 밀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 쉐딩을 경험하고 덜컥 겁이 나서 미녹시딜을 중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2개월간의 존버 끝에 굵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얻을 수 있다는 건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냥 의사가 아닙니다. 탈모를 심하게 겪었던 그리고 현재는 극복해서 여러분들께 탈모 정보를 드리는 탈모 전문 의사예요.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제 말은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꼭 실천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을 탈모로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풍성풍성.